떠오르라 신명나게 점을 쳐보자. 부채 들고 국가대표. 자, 이거는 진짜 대본을 떠나서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명언을 남기며 이제는 스포츠 해설가, 유튜버, 경영까지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김병지. 그대는 굿. 작가님 이거 이렇게 길게 쓰신 적 있나요? 제가 한 30대, 40대까지는 전 세계에 내가 나라를 구했는가 보다. 근데 제가 걸려와서 내가 전 세계에 참 큰 죄를 지었는가 보구나. 너무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고생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이 삶을 주는가 라는 생각을 저 혼자 했었어요. 네, 옆에 계신 분이 전생을 제일 잘 보시네요. 정말요. 눈이 너무 잘생기죠. 너무 잘생기셨어요, 근데 진짜. 근데 눈빛이 네. 너무 기운이 강해. 우리보다 기가 세다고 봐요. 천성 자체가 아주 고집스러운 여자아이예요. 여자아이 7살짜리는 말 안 들어요. 네. 그러면 말 안 듣는데 자기가 왜군을 물리치는 이제 장군이었는데 이걸 못 버리고 이걸 구애하다가 이 큰 걸 잃게 된 적이 있었어요. 왕인 적도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왕이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 왕이 아니었어요. 예, 중국이었어요. 전생 얘기를 들어보셨는데 어떠십니까? 부대원 한 명이 이제 인질로 갔는데 이 인질에 대해서 구하러 갈 거냐 아니면 목표를 이룰 거냐 했을 때 저는 반대로 제가 생각했어요. 제가 인질이었으면 저를 구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구하러 가야 되는 거다. 근데 그건 제 소신이었거든요. 네. 다음 신의 픽 시간입니다. 현재 가장 궁금해하는 인생의 질문 4가지를 미리 받았습니다. 네. 아주 나란히 이거 보세요. 이게 성격이신가요, 이게? 제2의 축구 인생. 제 축구 인생은 이제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축구 인생인데 그 10살 때부터 했었던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을 했었는데 제2의 축구 인생도 또다시 이제 단계를 밟으면 성장을 할 것인가 잘할 것인가. 계속 이게 좀 이롭게 들어오는 운이거든요. 근데 다만 좀 내부적으로 갈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관제라고도 좀 들어와요. 관제는 뭐냐면 관에 묶이는 뭔가의 어떤 거거든요. 그 지역에 있으면 그 지역의 구청이든 시청이든 이런 쪽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법원 쪽, 법적으로도 좀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좀 있어요. 한번 지역의 이동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있는 곳이 경기도나 뭐 강원도나 어디 지역이면 다른 쪽에 어떤 터를 옮기고 어떤 이동의 운이 좀 있어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하고 같이 동업식으로 이렇게 같이 4년, 5년 조금 계속 이렇게 봤을 때도 나쁘진 않게 좀 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 근데 다만 머리로 이제는 써야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머리도 써서 같이 가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몸도 쓰지만. 그러니까 몸을 많이 써야 되는 이런 업을 가져야 되는데 머리를 쓰다 보니까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및 풍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그쪽으로만 건강 관리 잘 하셔라. 건강 관리 말씀 주셨으니까 매년 건강 검진 열심히 잘 받겠습니다. 다음 우리 힐링 선생님. 네. 애처가. 아까도 제가 들으면서 깜짝 놀랐던 게 남자의 셋 아이들이 엄마 말을 정말 잘 들어요. 근데 엄마가 해 이런 얘기가 아니라 했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큰 문제 없이 다 자라고 지금 이제 큰 애가 이제 군대 가고 둘째도 이제 며칠 전에 군대를 갔거든요. 막내가 지금 17살인데도 불구하고 보면 아이들이 엄마랑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다음 생에 태어나면 당신 아들로 태어날 거야. 그러거든요. 과거에도 아들 자리처럼 사셨어요. 보통 여자들은 결혼을 하면 남편의 와이프, 사랑받는 여자로 살고 싶거든요. 이사주 안의 와이프라는 분은 남자를 성장시키고 저 사람이 편안하게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지혜로운 여자분이세요. 네. 근데 엄마라는 자리들은 아들이 밖에서 뭔가 잘못을 하고 와도 너 왜 그랬니? 이놈 새끼.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리고 옷도 털어주고 밥도 주고 하는 게 엄마잖아요. 그렇게끔 여태까지 남편을 지지해주고 살았는데 그 밑으로 이제 슬아의 자식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자식도 거울이란 말이야. 김병진님을 아주 아들처럼 그때부터 키우셨고 현재는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드셨을 거잖아요. 그죠? 지금부터는 여자들이 살아온 세월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수도 있고요. 이제는 아들이 옆에서 애처가가 돼서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네. 아드님이 그런 역할을 하시는 아드님이 계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걸 포기하고 남편을 편안하게 해주고 자식들한테 다 인생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욕하기 이전에 타이르시는 분이야. 이제 그런 성격이에요. 예를 들면 또 그런 삶을 살아왔고 전공은 미술이에요 원래. 근데 이제 제가 선생을 하다 보니까 내조를 하기 위해서 본인의 꿈을 포기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잠깐 또 틈이 있었어요. 그 틈에 또 본인의 꿈을 또 위해서 대학원 진학하고
또 아이들 키워놓고 제 또 뒷바라지 하면서 또 이제 박사과정 들어가고 거의 최선을 다했지만 어쨌든 본인의 그 인생에 있어서 타이밍이 있잖아요. 이게 저 때문에 다 놓쳐지고 꿈을 펼쳐야 되는 타이밍을 다 놓친 거죠. 우리 가정에서 제일 중심축은 집사람이에요. 부모님들 모시는 것, 우리 아이 케어하는 것, 저 내조하는 건데 제일 궁금한 거는 이제 집사람의 그 건강이 제일 걱정인 거예요. 일단은 내가 알고도 그냥 뭐 넘어갈 때가 많고 참고 넘어가는 게 되게 많아요. 사실은 지금 와이프분 얘기를 딱 하는 순간부터 등이고 온몸 삭신이 아프거든요. 근데 어떤 큰 병이라고 딱 들어오는 것보다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냥 몸수가 되게 많이 안 좋게 들어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 그러고 또 이제 개축생 조상 자리에서 보면 조금의 시술이나 수술은 지나갈 수는 있어요. 지나갈 수는 있는데 수명하고 어떻게 크게 문제가 될 정도로는 들어오지 않는다. 네. 저는 그렇게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와이프분이 이게 좀 보통 아프면은 병원 탁 가고 이래야 되는데 이분은 자기가 이건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는 절대 이게 자기 나름대로 이게 있어요. 갈 시간이 없을 수도 있지. 맞아요. 야.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갈 왜냐면 시간이 없는 이분은 틀이 있어. 자기만의 틀. 아프다고 하면 병원을 가면 안 가는데 응급실은 가요. 쓰러져서 가는 거야. 아, 진짜요? 네, 그때까지 안 가요. 아버님 때에 장손이셨거든요. 묘사 때 보면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녔잖아요. 조상님들 찾아서. 네네. 근데 아버님이 그걸 정리를 하셨어요. 어떻게 하냐면 선산처럼 해서 딱 한 군데에 잘 모셨는데 사람이 거기서 처음에는 그러셨나? 다 반대하셨어요. 지금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후손들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다들. 어른들 모실 때 가서 인사드리기 좋고 가족들 모이기 좋고. 근데 이제- 산소를 잘 해드리면 저희 집도 그런 케이스인데요. 무조건 만졌다 해서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좋은 경우도 있어요. 네. 저희 집도 좋은 경우도 많거든요. 훨씬 좋아요. 네. 자, 다음 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웅 신우님 카드 오픈해 주세요. 가족의 기둥.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가족에서 제일 큰 힘은 중심축은 엄마예요. 그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면 저한테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 얘기를 해서 아빠한테 걸러서 오면 아이들한테 제가 얘기를 하고 집사람이 건강해야만 우리가 잘 유지가 되고 가정의 또 화목도 이루어지는데 근데 우리 사모님이 호흡관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급성같이 오시는 분이에요. 아프면 병원을 가고 자주 병원을 가는 사람은 큰 병이 없어요. 그죠? 근데 병원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급성스럽게 갑자기 병이 올 수 있어요. 네. 제가 그 가슴이 자꾸 이렇게 답답했거든요. 아까부터 계속 심장이 좀 답답했어요. 그러면 이 호흡관, 심장 쪽으로 이런 게 조심하셔야 되고 네. 뇌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사모님도요. 우리 이제 김병지 씨도 아까 뇌를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그랬는데 뇌계통으로 좀 조심하셔야 돼요. 병원을 좀 친해라. 네. 운동을 친해져라. 좀 친해라. 네. 걷기도 좀 자주 하시고 네. 조금 그런 건 조심하셔야 네, 되지 네.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카드 태백산. 어떤 집입니까? 태백산. 네. 근데 이제 태백산 태산이에요. 아 태산. 네. 태산이 네, 태백이는 첫째, 태백이. 둘째는 산, 셋째는 태백이의 형의 태자와 둘째 산의 태산. 산. 태백이가 태어날 때는 제가 받고 탯줄 제가 끊었어요. 산이가 태어날 때는 태백이가 받고 탯줄 형이 끊고. 진짜요? 그다음 태산이는 산이가 들어가서 탯줄 끊고. 궁금한 게 이제 태백산 이제 아이들의 이제 운이 미래, 어떨지 네, 미래가 어떤지. 미래가 궁금합니다. 최고의 교육. 자, 이때는 이 집에서는 둘째가 가장 역할을 합니다. 둘째가요. 오. 태백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가 형으로 태어났어야 됐어. 첫째가 둘째.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예, 태백이가 산이 보고 저한테도 아빠 산이가 장남이었으면 맞는데 버거운가 봐. 야, 둘째가 부모를 많이 생각하고요. 다정다감하고 이 집안을 이끌어가는 건 둘째고요. 첫째는 좀 뭐라 그럴까 좀 다듬어지지 않은 보석이라 그럴까요? 네. 지금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다 축구를 시켰다 그랬잖아요. 네. 솔직히 첫째는 욕심에서 시킨 거예요. 그렇죠? 일단 아빠가 하니까 네. 축구는 축구 선수로 성공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저는 축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시켰어요. 어쨌든, 네, 그래서 네. 시킨 거고 둘째는 자기가 한번 해보고 싶다 형이 하니까. 근데 첫째는 하기 싫어서 그냥 중도 포기. 셋째는 기질이 있습니다. 네. 이 셋째는
밀어주셔도 괜찮고요. 어쨌든 첫째는 지금 미흡해요. 뭘 해도 아빠 마음에 안 들고. 지금 첫째는 그렇습니다. 근데 둘째는 얘는 음악도 되고요. 얘는 뭐 나중에 컴퓨터도 괜찮고요. 얘는 뭘 해도 자기 밥은 충분히 먹고 둘째. 얘는 어디다 갖다 놔도 얘는 외국 쪽으로 나가도 되고요. 왜 웃으세요? 아니 산이는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집사람이 한 번씩 갔다 오면 하는 얘기가 얘는 자기 밥그릇 자기가 다 하고 근데 실제로 보면 어릴 때 얘 방송을 했거든요. 통장에 돈이 꽤 있어요. 근데 출연료를 집사람이 미련하게 그냥 다 모아뒀는데 얼마 전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나가서 살아도 자기 일을 하면서 자기 역할을 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고 첫째는 집사람이 하는 얘기 똑같은 거예요. 태백이는 엄마 손이 가고 많이 다듬어 주는데 근데 얘는 축구를 하는데 요 근래에 봤을 때는 집사람이 이제 미술 쪽 일을 했다 그랬잖아요. 정말 한 번도 미술을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림을 그리는데 자기의 색깔이나 생각들을 그대로 표현을 잘해내면서 재미난 아이디어를 많이 하면서 지금 그걸 그러니까 올리다. 일단 얘가 만약에 추상화를 한다고 한다면 생뚱맞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생각했던 정말 생뚱맞은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좀 유학을 보내시던지 얘는 만약 근데 조금 시간이 더뎌요. 왜냐면 얘는 병지 씨가 알다시피 집중을 잘 못해요. 얘는 막 집중을 해서 내가 이걸 해야지 어떤 승부욕도 아버지처럼 없으세요. 끈기가 없고 그리고 막내는 어길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을 하자면 와이프 같은 경우는 지금 손발이 저릴 거예요. 맞아요. 지금 요즘 제가 마사지 많이 해주고 있어요. 네, 그렇죠. 손발이 저릴 것이고 지금 와이프 같은 경우는 남편이 뭐 남편한테 내조를 받고 싶고 외조를 받고 싶고 남편한테 뭐 아내한테 잘하고 이런 것보다는 와이프는 딱 생각이 딱 그거예요. 모든 자식한테든 남편한테도 바라는 거는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 잘하는 게 자기는 최대한으로 자기한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와이프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기 역할만 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와이프. 그리고 제가 이제 원래는 우리 자녀를 4명을 계획을 잡고 있었거든요. 첫째 트레이드를 처음에 들었을 때 제가 한 2달, 3달 갔을 때는 의사님이 성공하셨네요 그러니까 딸인 거예요. 근데 5개월째 갔을 때도 딸인 거예요. 근데 8개월 돼서 갔는데 아들인 거예요. 8개월. 예. 넷째까지 가려고 했는데 넷째도 아들이면 생각이 딱 들어서 넷째를 못 갔는데 그럼 저한테는 아들만 있고 딸은 없었던가요? 아 그래요? 아까 근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처음에 그랬죠.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야 셋 낳는데 딸이 하나 있으면 그분은 제가 볼 때는 이쪽에 떠나야 되는데 맞췄잖아요 어쨌든. 남자분을 약하게 만들고 여자분이 강하게 해서 그 배란에 아기를 만들면 딸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딸을 만드는 방법과 아들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니까. 너무 강하시니까. 네. 그러니까 아들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배란기에 약하게 술 한잔 하시고 사모님은 양기를 아니야 술하고 상관없어. 사주자. 약하게 뭔가를 만드셔야 되는데. 정력이 강하니까 아들이 전부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지금 선생님께서 넷째는 좀 딸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해도 그러면 생각이 바뀌실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지금도 제가 지금도요? 지금도 이제 안 되는데 집사람한테 집사람이 아이를 무지 좋아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집사람한테 수연아 우리 넷째가 딸이라면 오빠 지금은 이제 안 돼 그러는데 제가 늦게라도 딸이었으면 저는 도전했고 집사람도 이제 했을 텐데 그런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 셋 중에 결혼식이 누가 결혼을 먼저 누가 하고 좀 빨리 할 건지 아니면 시기가 둘째가 이제 빨리 하게. 우리 아빠 정말 모든 게 빠르네요 둘째가. 자세히 얘기하니까 이렇게 걸리셨어요. 그럼 결혼은 강해. 첫째는 안 할 확률이 80% 이상이에요. 아 진짜요? 이 집은 셋 태어났는데 셋 중에서 결혼은 한 명은 좌지우지하게 돼 있어요. 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첫째는 지금 뭐 애들 잘 키워놓고 해도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선생님이 얘기하셨지 조금 이제 이게 더뎌지고 멀어진다고. 근데 이제 첫째 애가 결혼의 확률상 이 아버지처럼 여복이 있어서 좋은 운에 이게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혼을 최대한 늦게 가야 되고 근데 이게 또 확률상 결혼했다가 해도 깨질 수도 있으니까 첫째는 말 그대로
태백산에 가셔서 네. 공도 드리고 부처님 줄을 갖고 있으니까 산을 보고 물을 보고 빌어야 되는 공줄이 있어야 되는 내 부모에 보면 옛날에 그 할아버지가 풍수를 봤어요. 지관 옛날에 풍수 아시죠? 지관 보고 그 책을 보면서 지관을 보고 공부하셨던 할아버지예요 옛날에. 근데 남집 산도 봐주고 이랬던 분이 있어요 집안에. 네. 그러니까 그 집의 줄기 따라서 이렇게 심줄이 내려. 근데 이 집에 조상묘를 건드리고 뭐 산바람이 불고 뭐 했어도 어쨌거나 조상묘를 이렇게 다듬었잖아. 그게 그래도 여기 공명 나고 이래서 요 집에 아버지가 하셔서 이게 좀 자손이 출세한 건데, 이분이 하실 게 뭐냐면 태백산을 보고 이름을 정했으면 태백산에는 단군이 거기 섬기는 그 네. 그리고 산불재석이 거기 딱 앉아 있어요. 네. 애를 내려주는. 그러면 적어도 거기 가서 그런 거를 염원해서 빌든지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첫째가 장남이 줄기를 뻗어서 내리거든요. 네. 근데 둘째가 장남 역할을 한다? 그거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좋은 얘기가 아니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둘째가 일어서면 첫째가 명이 없어서 단소예요. 그럼 명이 없어지는 거. 그러면 애가 일찍 죽을 수도 있는 게 소화관살이 붙어 있어요. 이거를 무당이 얘기해 줘야지. 그러니까 둘째가 장남 사주다. 좋은 거 아니에요, 무조건. 그래서 둘째가 장남 사주면 다 잘 되는 거 아니고, 장남을 장남답게, 네. 예, 둘째는 둘째답게, 셋째는 셋째답게 이렇게 가려면 아버지 부모 역할 이걸 잘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조상, 신 이런 게 이제 필요한데, 네. 그 태백산 그런 데 가서 좀 그쪽에 가서 좀 빌든지 아니면 그런 쪽에 좀 이걸 찾는 게 좀 좋으시고, 결혼을 안 할 수 있는 애가 나올 수 있는 게 그런 역할에서 있어요. 제가 계속 저 할머니, 하얀색 할머니가 저 앉아 계시는 저 할머니가 계속 제가 눈을 계속 봤거든요. 네. 얘기하는데 저 할머니가 보이는 건 계속 앉아서. 그러니까 저게 공줄이 끊어졌다 이 소리야. 태백산을 보고 그 생각을 했으면 이름을 잘 졌다 못 졌다를 떠나서 사실은 잘 지은 이름은 아니에요. 네. 너무 강하지. 따지고 보면 태백산 이름을 애들한테 줘서 바꿔서 이름 주신 거 아니에요. 아버지 이름이 병자나 지자로 끝났는데 아들 이름에 병자 지자 들어가면 어때요? 옛날부터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버지 이름하고 같은 이름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 좋은 이름이 아니거든요. 옛날 예로부터. 너무 좋은 이름은 세면 아니다. 이름에 묻힌다. 너무 네, 무거워. 그 얘기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막내 이름이 태산이잖아요. 뭐 너무 강하니까 아빠가 어쨌든 많이 알려져 있으면서 아이들도 어쨌든 이름에 대한 것들도 있지만 생활하는데 불편함들이 사실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미안한 거는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본인들이 학교를 다니고 생활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미안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잘 커진 거. 예, 잘 커져서 너무 고마운데, 그게 사실은 와이프가 아이들의 그 성향들을 잘 잡아줘서 이해를 하면서 아이들을 잘 다독여서 뭐 사춘기 어려울 때 등등등 보면 지금까지 잘 성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단한 아버지 계신 게 낫지. 눈치 좀 봐도. 그럼 김병지 씨가 살아온 과거, 현재, 미래는 물론 인생의 기륭화보까지 보이는 대로 술술 풀어주는 천기누설 끝장나는 신점 한판입니다. 이제 진짜가 나타납니다. 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제 각 이제 신능력자님들께서 직접 또 이제 점을 볼 거예요. 이리 오너라, 신명나게 점을 쳐보자. 부채 들고 국가대표. 더 파이널 엑소시스트에서 사례자를 모집합니다. 빙의, 환청, 귀신 들림 등 여러 가지 영적 문제로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가위 눌림, 꿈으로 인해 고통과 불편함에 시달리는 분들까지 더 파이널 엑소시스트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